자, 두 명의 개장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바로 개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최진욱 영예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개장 키워드를 먼저 두 분이 준비해 오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바닥 찍고 하이킥, 공포의 매수. 바닥 찍고 하이킥. 김민수 대표 시작해 볼까요? 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브리핑한 거 연장선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공부 잘했고요. 네. 네, 좋은, 네. 진짜 잘하신 건 맞죠? 아우, 예, 예. 좋은 브리핑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주식 사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네. 일단 오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약간 고비가 나가 있습니다. 음. 예, 선물 옵션 동시만길인데요. 네. 근데 이게 물론 동시만길이라고 변동성은 좀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그렇다고 무조건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들이긴 한데요. 네.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최근에 들어왔던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지난주부터도 약간 상방 쪽으로 열어놓은 모습들이었고 네. 옵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도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조금 간헐적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좀 견인했는데 그러면 오늘도 다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물 매수의 흐름들로 네. 외국인 선물 매수. 그렇습니다. 네. 예, 가닥을 잡으면서 오늘 포지션 어떻게 맞춰갔는지 음. 봐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변동이 오늘 안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갭상승하고 약간 좀 차익 매물 받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구조 쪽에서 외국인들 선물이 매수로 들어오는지 이걸 네. 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는 보니까 860계약 매도로 좀 잡혀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니까 조금 더 가야 금방 될 것 바뀌죠. 2천 계약 밑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앞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덧붙여서 네. 같이 보게 되면 이보다 안 좋을 게 더 뭐가 있겠느냐. 네. 이제 정치적 리스크까지 다 두드려 맞은 상황 쪽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회복이다 상승이라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예, 회복은 일단 들어간다. 그쪽에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 예, 이쪽들 변화.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1430원 밑으로 안착을 하는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미국 증시 혹시나 조정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네. 여전히 기술주 중심으로 강하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엔 그래도 반도체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나마 도움이 되겠다. 한쪽에서 일단 턴한 거 한 2,500하고 네. 코스피 2,500, 코스닥 700은 가보자. 음. 한쪽으로 기대와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닥 찍고 하이킥. 수급 지표로는 역시 외국인의 선물 흐름입니다.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일이기도 하고요. 네. 어제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계약 한 2천 계약, 3천 계약 늘릴 때 떨어지고 네. 1,000 계약 때 들어오니까 오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환율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개장 출발이 환율이 1,429원 50전. 앞에 이자로 출발하기는 합니다. 오늘 환율만 더 떨어져 주면 네. 의외로 어때요? 요정 그러니까 30원만 안 넘으면 그러니까 3점 아니면 1,430? 저희가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큰 건 바라지도 않고 네. 그냥 그 밑으로만 안정돼 있다고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이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바닥 찍었다가 아니라 하이킥. 네. 가령 코로나 때 같은 V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이킥. 저는 일단 회복으로 보고 싶습니다. 회복. 네, 그러니까 바닥 찍고 예, 회복. 예, 예, 예. 그러니까 하이킥은 그냥 방송 용어고요. 방송 예, 용어. 예. 네, 뭔가 좀 알겠습니다. 있어 보이려고 만든 네. 거고 그렇습니다. 바닥 찍고 회복. 알겠습니다. 최진욱 영예 리서치 본부장은 공포의 매수. 그 공포의 매수죠? 네네. 일단 저도 뭐 김은수 대표랑 거의 비슷한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딱 3일 전에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제 일부 낙폭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지금 굉장히 자그마한 이슈 하나하나만으로도 지금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3일 전만 놓고 본다게 되면 지금 코스피가 거의 한 0.83 PBR 기준으로 한 그 정도 좀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전에도 이제 데이터적으로만 봤을 때도 거의 한 0.8배 정도를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는 대충 한 5% 이상의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와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그때와 상황이 좀 많이 비슷한 그런 증시가 지금 위치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 여기서 이제 변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정치적인 변수가 좀 붙은 거죠. 그렇죠. 주말에.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일단은 붙었긴 했지만 일단 저는 과도하게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탄핵안 표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 심리도도 조금씩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산타를 엘리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 저는 코스피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바닥은 찍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굉장히 정치적인 변수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또 나스닥 쪽에서도 지금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CPI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치에 또 부합을 해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큰 거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오늘이요. 부분, 네. 네, 그건데 일단 저는 그게 당일에 국한된 수급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코스피나 뭐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주어질 가능성은 높다고는 하지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환율 하락, 뭐 기술주 강세 그리고 CPI 예상치 부합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랜딩 효과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결국 싸게 사서 네.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유효하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시점도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준호 본부장께서 이제 과거에 이런 이제 데이터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0.8배대로 PBR이 떨어지고 나서 회복되는 그냥 못 먹어도 5%를 먹었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2,360 갈 때가 0.83배, 0.8배에서 돌리고 있으니까 5%면 하지만 아주 많이 한 3% 남았잖아요. 더 추가적으로 최소. 그렇죠. 그러면 네. 보통 이제 코스피가 1%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예. 되면 종목별로 대형주 기준으로 보면 한 2, 3% 정도는 좀 상승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네. 그럼 대형주를 탈까요? 아니면 중소형주가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이제 ADR 지수만 놓고 보면은 양시장 과매도권은 벗어났어요. 네. 일단은 이틀 전부터 반등이 나와주면서 과열권은 지금 벗어난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부진하긴 합니다. 예.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제한적인 수급 내에서 증시 자금이 좀 움직여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예. 일단 저는 작은 중소형주 쪽으로 좀 중소형주로. 네.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주가 방어는 이제 지수 방어는 좀 해줘야겠죠. 지수 방어는 해줘야겠지만 내가 이제 정말 수익폭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더 가능성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코스닥 유리하지 쪽으로.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수가 나왔고 계장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6% 정도 상승 출발, 코스닥도 0.7% 상승. 역시 상승으로 둘 다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는 강보합 정도이지만 하이닉스 그리고 어제 한미반도체가 기염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5%대 급등인데 이건 조금 있다가 저희가 IT의 신과 함께 이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 현재 시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상승 출발을 일단 깔끔하게 이뤄냈습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가 또 어떤 시작이겠죠? 그렇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 약간 제가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냥 좀 말씀하신 거죠? 예, 네, 살고 네. 싶습니다, 그냥.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은 시작보다 조금 더 상승폭을 벌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한 0.6% 상승해서 2,457 선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네. 그래도 3%대. 예. 예, 그냥 엔비디아 움직이게 되면 같이 가요. 그냥 가네요. 예. 예. 같이 가요, 형님. 네. 이런 느낌이고 고려 아연이 하락하는데 이거는 뭐 패스하겠습니다. 네.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오늘 그래도 금융주 쪽도 약간 안정이 들어오는 모습들로 변화가 들어온 것 같고 네. 어제 좀 강했다고 조선 쪽은 약간 매물이 그러게요. 좀, 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제 좀 강했다고 오늘 조선이 또 이렇게. 예, 물론 모릅니다만. 예, 네, 예.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오늘 전력기기 쪽에서 좀 강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예, 이쪽이 한 3%대 흐름 나오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또 한미반도체도 또 추가적으로 6% 예. 올라오네요. 예, 거의 분노의 매수세. 예. 예, 그래서 다시 추세를 맞춰가겠다는 쪽이고 섹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제대열 관련된 쪽 녹십자가 급등합니다. 네, 어제도 모습 좋았는데 일단 미국의 저 수출 관련된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기대감을 좀 높이는 모습들이고 HBM 종목들도 오늘 섹터 쪽으로는 강한 모습들 보이고 양자 모두 오늘 강하긴 강한데 네. 미국 시장에서 좀 차별을 보였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다 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이고 네. 섹터를 보니까 일단 반도체가 그냥 불을 뿜네요. 일단 오랜만에. 네, 이거 그냥 억울해서 못 살겠다 네.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확장돼서 요즘 보면 어제부터 코스닥 쪽이 중소형주가 좀 강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좀 더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또 전력 인프라, 전력 기기가 또 그냥 괜찮아요. 네. 쭉쭉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변한 것도 없고 가장 걱정되는 네. 거 하나가 트럼프 2.0 시대에 예. 또 맞으면 어떡하느냐, 관세 맞으면 어떡하느냐라고 네. 하는데 미리 맞았던 만큼 다시 회복이다. 네, 그래서 그게 크게 더 압박을 하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또 실적 수주 잔고만 보게 되면 큰 이상 없을 테니까 네. 예, 우려만 제거되면은 한번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은 나오는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최준혁 본부장관은 뭐 투자 전략, 접근법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2차 전지도 가겠지라고 생각했다가 2차 전지는 못 갔잖아요. 네. 자율주행만 갔는데 딱 지금 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자율주행도 지금 퓨런티어, 뭐 넥스칩, 또 SOS랩 뭐 다 괜찮고 2차 전지도 일단 빨간불로 들어왔습니다. 네네. 오늘은 좀 어디 투자 포인트 좀 잡아볼까요? 일단 오늘 양 시장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어제랑 거의 장 초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양자항목 쪽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좀 다른 점은 일단은 미증시에서 M7이 대부분 다 지금 골고루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쪽이 조금 끌어서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움직이니까 이제 뒤따라서 같이 좀 움직여주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자율주행이나 2차 전지나 뭐 크게 지금 이벤트가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앞전 이슈랑 거의 비슷합니다. 앞전 이슈랑은 비슷하지만 일단은 자율주행도 움직여주고 2차 전지도 만약에 움직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쪽의 증시도 많은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 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급 사이클이 좀 돌아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이게 장 초반에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지금 강세가 그래도 피런티어나 지금 뭐 파인 디지털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은 자금들이 좀 올려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나마 좀 투자 전략을 좀 잡아본다 하게 되면은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전에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 완화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한 차례 좀 펌핑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네. 펌핑이 나오고 나서 결국에 어느 정도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일부 낙폭을 좀 크게 보여줬었는데 보통적으로 지금 한 피보나치 기준 한 0.5까지 지금 되돌림을 많이 준 상황이거든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승분 대비해서는 반 정도까지는 전부 다 기간 조정을 좀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간 조정을 준 상황에서 재료도 아직 소멸이 안 됐다 하게 되고 모멘텀도 아직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실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 역시도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또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의 규제 완화의 이야기가 좀 빠르게 흘러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붙을 것이고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붙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2차 전지 쪽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2차 전지 쪽도 같이 움직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테슬라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좀 가장 크게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결국 저는 옥석 가리기는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퓨런티어가 좀 가장 탑픽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카메라 모듈 쪽을 좀 주력으로 좀 생산하는 기업인데 결국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카메라에 대한 부분에 대수가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눈의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기대감을 좀 얻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하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퓨런티어가 그래도 가장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해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종목 좀 놓고 보면은 어제 또 금투세 폐지되는데 바이오 왜 안 죽였어라고 또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루 늦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바이오들이 그냥 쭉쭉 달리고 있고 비만에서 원래 우리가 대장주라고 했던 펩트론 같은 경우도 22%나 지금 몰아치고 있거든요. 수급이 22% 정도 펩트론 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 흐름들이 굉장히 좋고요. 우리 2차 전지 얘기해 주시면 2차 전지 흐름도 괜찮습니다. 자율주행도 괜찮고 우리 김민수 대표와는 저출생 한번 가도록 할까요? 저출생도 이래저래 좀 테마로는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격주, 인맥주 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예. 그동안에 정치 인물 쪽에서 네, 인물주. 거기서 정책 테마 쪽으로 바뀌는 모습들이고요. 예. 정책 인물주는 정치 인물주는 정치 인물주. 정치 인물주는 그때 다시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탄핵 끝나고 혹시나 이제 경선 다시 바람 막 불 때 그 전쯤에 다시 또 막 부각될 것 같고요.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이는 정책 테마적으로 즉 다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어떤 정책을 더 관심을 갖겠느냐라고 했을 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저출산 그렇죠. 관련 쪽들. 네. 지금 일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본이요? 예, 일본이 지금 시행하는 게 저출산 대책 쪽으로 보육료 전면 무상 정책을 쓰고 있는데 예. 그거를 거의 차용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전면 무상이요? 네, 예. 그게 그런 쪽으로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뭐 이참에 한 명 더. 저요? 깜짝이야.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네. 변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벌써 결혼 숫자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요. 예, 네. 출생자 수가 다시 반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이제 기대가 나오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출생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변화가 나올 게 아니냐. 네. 그쪽에서 지금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약간 정책적인 흐름들이 더 높다 보니까 기대감이 먼저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것도 근데 기대감 먼저 온 거는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한번 또 차익 매물 나와야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추격 매수보다는 좀 동향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이런 이야기. 지금은 이제 정치 인물 쭉 갔다가 이번 주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끝나게 되면 네. 여기서 정치 인물주는 일단 한 1차 고비 1차는 쉰다. 그럴 왜냐면 이제 그 다음 기다렸다가 그럴 것 같습니다. 선거 때까지는 쉬고 그러나 한 정권은 어쨌든 변화가 생긴다고 하니까 정책 테마주로 좀 가야 되는 그래서 그 한 예로 저희가 저출생 관련주를 좀 이야기를 했고 정책 테마주 중에 이제 상당히 좀 저희가 뽑아봐야 되겠어요 앞으로 뭐 이렇게 저출생이라든가 또 뭐라든가 에너지 그렇죠. 정책도 또 바뀔 수도 있겠고 바뀔 수 있겠죠. 예, 예. 예.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지금은 먼저 앞에 숙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끝나면서 아, 불확실성 해소. 예. 그러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지금은 그냥 오늘은 그냥 반도체 하고요. 바이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네. 오늘은 반도체 바이오. 네. 일단 현재 반도체들 상당히 좋습니다. 뭐 다 좋아서 뭐 특별히 저희가 뭐 분석을 할 게 일단은 너무 떨어졌고 네. 거기에 지금 분노의 매수들 쭉쭉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개장 종목 키워드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개장 종목 키워드 볼까요? 트럼프의 진심 그리고 실적과 환율. 트럼프의 진심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요. 근데 최진욱 본부장 네네.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좀 약간 뺏긴 것도 같아요. 오히려 좀 머스크 세상이 아니냐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진심이라니요? 뭐죠? 일단 트럼프 쪽 트레이딩이 계속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좀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 네. 지금 뭐 국내 증시 움직이는 부분들의 흐름만 네. 놓고 봐도 머스크 발언이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많이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도 결국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머스크 관련주들도 물론 뭐 수혜를 충분히 받을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건 실질적인 수장 자체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급 판도 자체가 머스크라든지 트럼프 쪽으로 계속해서 좀 쓰나미가 좀 많이 돌아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머스크 쪽이냐 뭐 트럼프 쪽이냐라고 좀 나눠서 좀 보기보다는 두 쪽에 대한 부분들에 충분하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하는 게 좀 가장 큰 요건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트럼프 효과에서 가장 좀 크게 또 수혜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또 재건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네.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굉장히 좀 핫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또 낙폭도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터 보니까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더라고요. 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나서 다시 또 매수세로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일단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랑 또 회담까지도 또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네. 마크롱하고도 네네. 뭐 또 예, 네, 계속 그렇죠. 만났고, 또 예. 거기에 그런 이슈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에도 지금 뭐 이제 휴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게 재건 쪽 관련한 이슈가 한번 또 바람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워낙 이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너무 많이 빠졌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일제하게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실리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도적인 섹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도적인 섹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결국 제한된 수급 내에서 또 제한된 재료 내에서 움직인다 하게 되면은 결국 당연히 뭐 트럼프 트레이딩 쪽이나 머스크 쪽으로 또 다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재건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도 잘 나왔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반등 기조가 다시 좀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안에서도 저는 대표적으로 좀 SG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G요. 네, 일단은 SG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스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이 워낙 좀 높은 기업입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국내에서도 아스콘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인데 이 아스콘 사업 특성상 원래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뭐 우크라이나를 좀 제외하고도요. 이미 이제 다른 뭐 동남아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도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은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과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을 수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재건 사업이 언젠가는 분명히 진행이 되겠죠. 네. 언젠가는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아스콘 쪽에 대한 부분들의 SG가 좀 실적 성장이 좀 빠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주가의 반등 자체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이제 3일 전에 캔들만 놓고 보면은
확실하게 좀 상승 장악형으로 좀 나와준 모습이죠. 네. 상승 장악형이 좀 캔들까지 좀 나와준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반등이 확실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즉 네.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3일 전에 시가 라인을 좀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의 진심, 여러 가지 트럼프의 보관과 생각이 있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만큼은 진심이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은 여러 테마 중에서도 그야말로 좀 중장기적으로 물이라도 타서 들어갈 만한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아스콘, 콘크리트죠, 아스팔트, 네, 콘크리트, 그렇죠. 아스팔트 도로 깔 때 필요하는 이제 그 아스콘인데 이미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라 진짜 우크라이나와도 연계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변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심이라는 측면에서 좀 묵직하게 두고 있을 아스콘의 SG까지 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실적과 환율, 그러니까 환율의 효과를 보면서 실적이 높아지는 맞습니까? 네, 그 많이 이렇게 꼬아 놓으셨네요. 네? 그냥 예, 어제 강했던 조선주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일단 어제 또 그거 있죠. 어제 강했으면은 또 연속성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한국 증시가. 국장. 예. 네. 또 어제 또 셌던 AI 소프트웨어 오늘 또 잠잠한 거랑 똑같은 네.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바이오 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새롭게 시장에서 그동안 좀 쳐졌던 거 뭐 있나 이제는 그거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한번 올라와서 좀 움직였다 그러면 밑에 것들을 움직이는 또 이런 네.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조선 쪽도 어제 움직였지만 여전히 뭐 약간 좀 주춤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관심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환율 관련된 쪽에서 조선주가 환율 노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외환 계약을 통해서 그렇죠. 은행과 수합을. 그렇죠. 하니까. 수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80% 정도까지는 카바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또 플러스 알파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워낙 약세가 도움이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뭐 다른 거 없고 또 트럼프 2.0 시대에 나오는 또 LNG를 확보를 해서 그를 통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인디펜던트가 아니라 네. 에너지 도미니언트. 그러니까 지배? 에너지 제국으로 바뀌는 네. 이런 과정까지 생각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목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LNG를 수출할 운반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운반선의 강자는 누구냐? 네. 그러면 이제 또 한국의 조선사밖에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물론 중국도 있습니다만 네. 중국도 이제 독이 차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중국의 어떤 수주 단가를 보게 되면 싼 것도 막 들어오고 다 그냥 다 하니까. 예, 챙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LNG 쪽 같은 고부가 가치는 한국에 좀 더 우위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실적은 어차피 한 2년 뒤까지는 계속 들어갈 거고 네.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꾸준하게 체크하자 이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민수 대표는 조선을 뭐 슈퍼사이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우. 미국의 그것도 있지만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에너지 패권을 후들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가스, 셰일가스, LNG 추진선 네. 거기에서의 조선. 그럼 종목은 뭘로 가야 됩니까? 근데 슈퍼사이클 붙으면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잘안 일단은 가요. 예. 그거 안 할게요. 그러니까 노노노노. 노노노. 예. 미국의 에너지 그렇습니다. 도미니언트, 예, 예, 에너지 예. 패권. 네, 그래서 일단 네. 봤었을 때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린 엔진 말고 마린 솔루션. 예, 엔진도 좋아하지만은 예. 이 솔루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간 유지보수 AS 하는 쪽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거 조선업체 맞아? 할 정도로 ROE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고평가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예. 솔직히 저희가 언제까지 싸고 좋은 거 찾아야 되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예. 네. 비싸지만 예. 성과 잘 나오고 돈 잘 버는 회사 네. 그래서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항상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에서 유지가 됐었네요. 네. 예, 그러면 그런 변화 봤었을 때는 얘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바닥 벗어났고 거기서 흐름 나오게 되면은 똑같이 직전 고점대 향해서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하나의 섹터, 조선 섹터의 분야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린 솔루션은 거의 김민수 대표 네, 새로운 것 같아요.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 AS. 서비스. AS. 예, 이쪽은 예,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불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AS는 꾸준히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은 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맨 뒷단에 있는 뭐 후공정 반도체로 따지면은 자 HD 현대 마린 솔루션까지 봤습니다. 여기서 김민수 대표, 최진욱 본부장 두 분의 개장 전문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